형, 네. 제가 이제 공무원들을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죽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예, 경찰청장이 바뀌면 선 이랬다가, 또 어떤 경찰청장은 기초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기초로 돌아갈지 할 땐 전 경찰이 기초로 돌아가야 되고, 선 할 때 모두 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역사회복지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체자가 이번에는 지역 기반 모델을 하자. 그럼 전부 기반 이렇게 되는 그렇지. 것 같고, 최근에 현장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밀착이라는 개념 때문에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사실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실현할 어떤 부담감, 또 의무, 또 여기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유하게 어떻게 잘 구현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관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좀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명칭만 들어봤는데 지역 밀착형 이게 뭔가요? 요즘 이제 서울시 복지관 이제 기능 전환 사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네. 복지관 뭐 변화, 혁신 사업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 아마 지금 현재 알기로는 서울시 복지관의 한 3분의 2 정도가 지역 밀착형 복지관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역 밀착형이라는 게 뭐 착자 많잖아요. 집착, 애착, 탈착, 협착 뭐 근데 밀착이라는 게 이렇게 딱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역 밀착, 지역에 뭐 어떻게 밀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밀착형 복지관이라고 했을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 의도는 굉장히 좋고 알겠어. 왜냐하면 서비스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역 속으로 찾아 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이 이촌동인데 이촌 5동까지 있다고 해봐요. 근데 복지관에 이촌 1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촌 1동에는 집중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지만 3동, 4동, 5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1동에만 있을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여기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서 그래서 이 지역의 밀착, 이 지역의 밀착 이렇게 하지 복지관 밀착에서 지역 밀착으로 가자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그 뭐 복지관 밀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서비스가 누락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게 문제의식 전제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가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고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항상 또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 밀착형 복지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역 밀착형이 아닌 복지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지금 좋은 복지관이 있으면 나쁜 복지관으로 반대 개념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비밀착형 복지관 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왜냐하면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이라고 해서 3분의 2가 이제 거기로 갔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밀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우리가 용어를 만들 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그러면 기존의 복지관들이 그럼 지역 밀착이 안 돼 있었나? 라고 하는 복지관은 엄연히 영어로 커뮤니티 웰페어 센터 혹은 커뮤니티 센터를 커뮤니티 속에서 커뮤니티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왜 지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 그러면 밀착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 복지관이라는 그 5글자 속에 이미 밀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내포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걸 빼가지고 밀착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과연 득인가 실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좀 복지관 쪽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그럼 지역 밀착으로 일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게요. 지역 사회 속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한 거야? 아하,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할 한 수 게,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한 게 거의 지역 밀착형 서비스였는데. 단지 우리가 서비스 에리어가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 밀착이 아닌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이 우리가 서비스에 누락이 되어 있는 이 분들 그런 분들이 먼 지역에도 많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치 기존에 있는 것이 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3대 기능이 있어요.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3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뭐냐면 그 3대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나는 그게 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나온 가이드북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넘어서서 지역으로 들어간다? 원래 이게 뭘 넘었으면 그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방법을 넘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 방법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화하고 용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뭐랄까 이 세심한 배려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형이 말하는 걸 통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사회복지 이런 지역사회 전문가와 교수들과 서울시의 공무원과 재단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이 개념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인가, 그 다음에 넘어서서라는 표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토론회,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좀 서로의 합의를 거쳐서 이 용어가 정립되고 그 다음에 시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가정폭력 분야에서 이제 27년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관이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민이 반발해요. 그럼 그 뒤에 또 토론회를 거치면 일부밖에 못 고쳐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신중하게 해서 제도를 발표하고 네이밍을 하고 그 개념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일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는 서로 좀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보다 이번 일이 뭐 잘못됐다기보다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한 거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그 이름이 우리의 최선희, 이서원이 모든 저의 존재를 규정하듯이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아. 그 네이밍을 할 때 보다 신중하고 적확하게 네이밍을 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 사회 가치, 복제 가치와는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검토됐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 우리의 생활 습관,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그렇죠. 사실 복지관도 이 3대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그걸 넘어서래.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적응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네네네. 추진하는 것 같아. 이게 변화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네. 또 변화하려면 네. 그 전제는 기존의 우리의 모습이 뭐가 문제인가. 네네. 이거를 좀 또 세밀하게 탐구를 해서 네네.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넘어서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네네. 우리는 지역 밀착형으로 가야 돼. 그럼 지역으로 스며 들어가야 돼. 이렇게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놀고 있었나? 지금 현재도 맥시멈 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서비스 에리어가 넓지 않은데 여기서 맥시멈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밖으로 나가래. 네. 그러면 밖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일하던 것들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예. 취지는 좋아. 예. 네. 이 누락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묶여 있었던 거를 우리가 발을 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이제 제도화됐냐 하면 우리 이성훈 박사도 잘 알다시피 이 연구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 연구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게 네. 됐잖아요. 그게 결국 빈곤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빈곤에 대한 대응이 1차적인 거야. 그래서 이 사회사업법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규정을 할 때 우선 대상으로 뭘 얘기하냐면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런 가족들. 이런 가족들은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상층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취업이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들, 이 보호, 이런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몰려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복지관을 두고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돌봄 욕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서 사실은 만든 것이 찾동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는. 네. 동주민센터 사업.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관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일하는 이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럼 지금 현재는 잘 살게 됐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연구임대주택 단지가 네.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네. 고령화되면 발을 빼기가 더 어려운 거야. 네.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또 밖으로 이렇게 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가는 가치만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네네.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 복지관 쪽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어떻게 발을 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 모델에서도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네, 이걸 네. 첫 번째 모형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고령자 맞아요. 그리고 네. 정신장애인, 네, 장애인 네. 이런 분들이잖아요. 더 특화되고 심화된 서비스를 주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으로서 복지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네, 되면서 뭐냐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러면 이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사례관리팀, 네, 네. 이 지역조직팀, 서비스팀이 쪼개져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쪼개져서 나가면 그럼 사례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지?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런 이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커뮤니티 케어 역량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거는 그러면 누가 하지? 네. 이런 것들. 이걸 쉽게 비유를 들자면 시스템 하나 숙고하지 않고 만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비전문된 서비스를 주고 여기는 보다 특화된 서비스가 희석돼 버리고 그러니까 맞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단지 명목적으로만 성과를 내는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형 저는 이것을 약간 문화 차원에서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숙고하지 않는 문화. 저는 공무원들을 요즘 자주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 최고의 야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 돼요. 근데 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이제 야당이게 하는 불만이 가장 많다는 거죠.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는 공무원이 있다면 최선희 교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저도 압니다. 근데요, 성과를 내래요. 맞아. 당장 몇 월까지 하라는데, 새로운 개념으로 뭐 쌈박하게 하라는데, 저도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교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는 내려오죠. 딱 샌드위치라서 제가 국장으로서 뭐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성과주의라는 거거든요. 성과주의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혹은 또 뭘 했는가 하면서 평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묶인 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항상적인 압력을 느껴서 뭔가가 완성되지 않아도 빨리 시간 내에 해줘야 되는 맞아요. 그런 참 힘든 처지가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형 얼마 전에 캐나다 교포를 한번 상담했는데 거기 구청이 우리랑 너무 다르대요. 가가지고 말단 공무원한테 이래서 여권이 뭐 비자가 안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이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사유서를 써서 자기가 그것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위로 결제 올리고 해서 몇 달 걸리는데 현장에서 한 30분 듣고 네 말을 진심으로 믿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랬겠다. 너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이거 길 잊었구나. 다시 복권해 주겠다. 하면 이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에는 권한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게 캐나다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몇 달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론트 라인과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형이랑 했던 가정폭력 또 똑같잖아요. 맞아. 빨리 내라고. 6개월 만에 전국의 가정폭력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매뉴얼을 내라고. 6년에도 안 될 걸 6개월을 내라니까. 그러니까 기한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것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아직 설익은 것을 내놓게 되고 그럼 이 설익은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두고두고 고생을 하니까 저는 문화적으로 얘기하자면 빨리 가려는 것이 가장 늦게 가는 법이고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법이다. 맞아. 그 말씀을 좀 형이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닌가 해서 맞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너무 빨리 가. 네.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좀 충분히 숙고해보고 평가해보고 음미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얼마나 변화시키기가 힘들어. 그렇죠. 자기가 살아온 방식 바꾸는 거 어렵잖아. 네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1년, 2년, 3년 이런 걸 휙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점점 더 우리가 전문화돼 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오히려 더 이것이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분명히 그 서울시의 자료도 보면 문제의식을 그렇게 출발하고 목적을 어떻게 될 거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통합 돌봄 체계라고 하는 용어도 달리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합 돌봄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돌봄 시스템이니까 케어 시스템을 생각하고 케어라고 하는 거는 고령자들, 장애인분들, 뭐 어려움을 갖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케어한다, 돌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면 무조건 다 돌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본래 개념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을 때 그럼 현장에 나가서 점점 더 사례 관리가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만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 가게 되니까 그러면 언제 사회 서비스를 찾고 언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언제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잘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볼멘 소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아니 다른 방식으로 이래 다른 방식으로.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개념이 중요하니까 아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그러면 돌봄 역량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가면 돌봄 역량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사실 보세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이 네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말하자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말에 진짜 개맛을 네가 알아? 이 통합의 깊은 뜻과 역사적 맥락과 이것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아느냐고. 그다음에 돌봄이라는 건 또 아냐고. 시스템이라는 건 아냐고. 구축이라는 게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건지 아냐고. 아름다운 말의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의 유구한 역사와 맥락과 아픔과 전문성이 모두 녹아있는 이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구축을 정말 온전히 하려면 개념부터 명칭부터 명쾌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최선희 선생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니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성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주도하고 3분의 2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모델 나쁘지 않다. 의도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숙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개념에서부터 이미 탈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다. 전문성의 약화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자칫 부정으로 읽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것이 명칭으로 정해지는데 필요했었고 지금이라도 좀 더 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때는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런 시스템으로 제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데 이 표현이 이것도 이제 그 서울시 자료에 있었던 건데 이게 바텀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텀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럼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가. 사실은 아까 누락이 문제라면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복지관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현장에서 토론이 되고 현장에서 각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아웃리치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모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네이밍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위에서 만들고 그거를 사실은 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네네.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바텀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탑다운 시스템으로. 그렇죠. 그렇게 개념이 내려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그래요. 지금은 계속해서 논의해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밀착이라고 하고 네. 얼개하고 뭐 3대 방법론을 넘어서서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논의들이 얼만큼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네. 집을 양옥집을 이미 틀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게 한옥집이 기존에 있는데 왜 굳이 양옥집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지금 집이 완성된 게 아니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미 뼈대는 양옥으로 가고 있는데 구축하고 있다.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도 참 까까바 노릇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천천히 숙고하면서 제대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목적으로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나중에 뭐 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계속 또 추가적으로 다뤄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